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7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스노우 화이트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이러면 우리가 백설공주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1974년 작품이고요. 작가가 트리나 샬트 하이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먼의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림 형제의 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신 옛 이야기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근데 이 트리나 샬트 하이먼은 무엇이 장점이냐 하면은 옛 이야기에 나타난 그 인물에 대해서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제가 버거트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 대한 책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책에서도 그 책을 할 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어요. 이 하이먼의 인물 해석이 정확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이 몇 개가 나타나는데요. 그 상징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 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노우 화이트, 우리는 백설공주 이러면 그 얘기를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게 1974년 작품인데 번역본으로 번역되지 않았다 하는 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 원서를 가지고 제가 그냥 임의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작가가 그전에는 모노톤의 그림을 그리다가 처음으로 채색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트리나 샬트 하이먼은 칼퇴꽃 메달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칼퇴꽃 안으로 받으신 거는 3회나 됩니다. 작품 보면 Child's Calendar,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하고 캘린더가 이제 12달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하이먼의 손자들, 하고 하이먼의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The Sleeping Beauty, 다음 Tight Times, 이거는 힘든 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힘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노톤으로 그려 놓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어요. 그 다음 Little Red Riding Hood, 이거는 칼퇴꽃 안어 작품이죠. 이거 빨간 모자, 이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int George and the Dragon, 이거는 제가 보면서 정말 번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Herschel and the Hancock Goblins 하는 작품이 칼퇴꽃 안어를 받으셨죠. 네. 이것을 비롯해서 약 150편 정도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백설공주의 친어머니는, 왕비는 백설공주를 낳자마자 돌아가셨죠. 새어머니인 새왕비는 너무나 미모를 중시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미모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울에게 물어봤죠. 진실의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지? 하고 묻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에서 왕비보다는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고 하죠. 그래서 질투가 나서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자, 친구들 생각에 왕비가 백설공주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알겠나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뭐뭐뭐를 되겠죠. 맨 처음에는 뭐 사냥꾼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뭐 나중에는 독사가를 먹였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친구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내가 쟤보다 낫기 위해서, 그러면 공부 이러면 공부를 1등 하기 위해서 내보다 잘하는 사람을 죽여서 내가 1등으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림이 백설공주, 네, 그 다음에 이게 난쟁이들이에요. 난쟁이 7난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난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우가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여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올빼미도 있죠. 근데 여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그림책 안에서는 여우가 수호신처럼 이들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고, 올빼미는, 아울은 희망의 상징인 동물입니다. 여기에 아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설공주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어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드카버 본이고요. 예, 여기 앞날개와 뒷날개에 나와 있죠. 앞날개는 하이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는 서평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 이게 하얗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요? 검은 바탕에 천이에요. 천으로 된 검은 바탕에 이렇게 하얀 글씨가 트여 있어서 스노우 화이트라는 그 제목이 훨씬 더 돋보이고 있죠. 그 다음 이게 면지고요. 그 다음 약표제지입니다. 약표제지는 제목만 나온다 했죠. 그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속표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광경은 난쟁이 집에 있는 백설공주의 편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여기 여우가 이를 지켜보고 있죠. 네, 그래서 여우가 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나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 보니까 이제 판권 페이지와 헌사가 나오는데, 여기 다 꼬나보고 있죠. 나쁜 놈 오면 혼내준다 하는 듯이,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올빼미가 상징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방 앞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숲풀에 풀잎이 무성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풀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겨울이냐, 계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나무가 이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단지 계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갑자기 나무에 잎이 갑자기 막 무성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야기 그림책은 시작의 그 틀이 once upon a time 또는 once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네, 옛날 어느 겨울에 눈송이가 하늘에서 깃털처럼 떨어지는 날에 왕비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자수틀은 검은 흑단색이었어요. 왕비가 바느질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린 눈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눈 속에 세 방울의 피가 떨어졌어요. 하얀색의 있는 붉은색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왕비는 속으로, 내게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흑단처럼 까만 아이가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아기의 이름은 백설공주였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왕비는 돌아가셨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이를 품고 있다 하는 것을, 임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여기 중간에 나오는 게 이 왕국의 문장인가 봐요. 문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1년 후에 왕은 새 아내를 얻었어요. 다음,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거만했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예쁜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녀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고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왕비는 만족해했어요. 왜냐하면 거울이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왕비가 있는 이 방에는 여기 맨드라이크 있죠. 이 맨드라이크는 해리포터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맨드라이크를 화분에 있는 맨드라이크를 뽑을 때 맨드라이크가 비명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죽거나 미친다고 하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맨드라이크를 얘기하는데 사람 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맨드라이크는 죽음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 죽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 있는 이 꽃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전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마른 꽃이니까 죽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왕비하고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마른 풀이 죽음을 의미하고 연꽃이 여기 연밥이죠. 연꽃이 있는데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하는 게 연꽃의 꽃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있어서 이 왕비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왕비가 안고 있는 이 고양이는 원래 검은 고양이가 악의 상징이잖아요. 검은 고양이. 그리고 마법의 우리 여기 마법 거울에 있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인물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장식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왜 왕비가 이렇게 나쁜 왕비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냐.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하니 이 외모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몬이 가장 정확한 인물의 해석을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백설공주는 시간이 가면서 더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 백설공주가 7살이었을 때 대낮 햇살처럼 밝고 아름다웠으며 새 왕비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에선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새 왕비는 공포를 느꼈고 질투로 노랗게 푸르무리하게 변했어요. 그때부터 백설공주를 볼 때마다 새 왕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백설공주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왕비의 마음속에 질투와 자만심이 잡초처럼 점점 강해졌고 밤에도 낮에도 더 이상 쉴 수가 없었어요. 자, 백설공주는 여기에 부엉이죠. 아울하고 항상 지금 같이 있어요. 희망의 상징입니다. 백설공주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낼 것이다. 여기는 악의 상징이죠. 이 악의 상징인 고양이와 같이 있는 새 왕비죠. 자, 그래서 마침내 새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서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거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백설공주를 죽여서 간과 폐를 가져오너라.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으로 공주와 함께 숲으로 갔어요. 사냥꾼이 사냥용 칼을 꺼내 공주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자 공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냥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숲 깊숙이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사냥꾼은 공주가 너무나 예쁘고 가여워서 도망가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공주를 야생동물이 잡아먹을 거라고 사냥꾼은 생각했죠. 사냥꾼은 차마 공주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에 보이는 어린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간과 폐를 꺼내 새 왕비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새 왕비는 그것들을 소금에 절이고 요리하게 했어요. 사악하게도 공주의 간과 폐를 먹는다고 믿으며 다 먹어치웠어요. 여기 지금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다 하는 거는 이 백설공주가 깝깝하다는 걸 나타내요. 지금 너무 다급하고 깝깝하다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방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이 옆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선인장가시처럼 나와 있는 이런 거는 백설공주가 지금 숲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죠. 그럼에도 여기 지금 계속 아울이 나오고 있죠. 이제 가엾게도 공주는 커다란 숲속에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공주는 겁에 질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공주는 뛰기 시작했고 가시덤불 속에 있던 날카로운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야생동물들이 지나쳐갔지만 공주에게 해를 주진 않았어요. 공주는 저녁때가 될 때까지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렸고 그때 공주의 눈앞에 작은 집이 나타났어요. 공주는 쉬고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작지만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검은 탁자에는 흰 천으로 낸 테이블보가 펼쳐져 있었고 작은 접시 7개, 작은 숟가락 7개, 작은 칼과 포크가 7개씩 작은 잔 7개가 놓여 있었어요. 벽 옆에는 작은 침대 7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각 접시에 있는 야채와 빵을 조금씩 먹고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셨어요. 그 공주는 너무나 피곤해서 작은 침대들 중 하나에 누우려고 하였지만 적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너무 길었고 다른 하나는 너무 짧았어요. 마지막 7번째 침대가 공주에게 알맞았어요. 거기서 공주는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서광이 비치죠. 여기는 숲은 이제 깜깜하고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이 난쟁이 집 쪽으로는 이렇게 밝은 빛이 나오죠. 그럼 이 난쟁이 집이 좋은 곳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밝음 속에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날이 완전히 저물었을 때 이 작은 집의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7 난쟁이였고 산에서 땅을 파고 금을 캤어요. 난쟁이들은 7개의 작은 양초에 불을 붙였고 누군가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첫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 둘째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접시를 사용했지? 셋째가 말했어요. 누가 내 빵을 가져갔지? 넷째가 말했어요. 누가 내 야채를 먹었지? 다섯째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포크를 사용했지? 여섯째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칼을 사용했지? 일곱째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잔으로 술을 마셨지? 자, 그때 첫 번째 난쟁이가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자기 침대에 누군가 누워있던 흔적을 보고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지? 다른 난쟁이들이 모두 달려왔고 소리쳤어요.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있었어! 그러다 7번째 난쟁이가 자기 침대를 보았을 때 잠든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그가 다른 난쟁이들을 불렀고 난쟁이들은 놀라며 달려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7개의 작은 촛불을 가져왔고 잠들어 있는 소녀를 비추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하고 그들이 외쳤죠. 그들은 너무 기뻐서 공주를 깨우지 않았어요. 7번째 난쟁이는 다른 난쟁이들과 1시간씩 돌아가면서 잤고 이렇게 밤이 지나갔어요. 아침에 백설공주가 깨어나서 7 난쟁이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그러나 난쟁이들은 친근하게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죠. 저는 백설공주예요. 라고 공주가 대답했죠. 어떻게 우리 집에 왔나요? 난쟁이들이 말을 이었죠. 그러고 나서 공주는 그들에게 계모가 사냥꾼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냥꾼이 살려주었고 이 작은 집을 찾을 때까지 하루 종일 도망치며 달렸다고 말했어요.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요리와 침대 정리를 해주시고 빨래와 바느질도 해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부족함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백설공주가 내 마음을 다해서 라고 말했고 백설공주는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공주는 집을 청소하고 정리를 하였어요.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금과 광석을 찾으러 산에 갔다가 저녁마다 돌아오곤 하였죠. 먹을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하루 종일 공주는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난쟁이들은 공주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를 조심하세요. 새어머니는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테니 집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세요. 자, 여왕은 자신이 백설공주의 폐와 간을 먹었다고 믿고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하였어요. 왕비님, 여기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7난쟁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백설공주는 여전히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왕비는 두려웠어요. 그녀는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새왕비는 백설공주를 파괴시킬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새왕비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는 한 그녀의 질투는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녀는 얼굴을 염색하고 늙은 행상인처럼 옷을 입었고 정말로 새왕비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변장을 하고 새왕비는 7산을 넘어 7난쟁이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예쁜 물건들 팔아요. 백설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뭘 파세요? 좋은 것들이야. 예쁜 것들이지. 하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모든 색깔의 옷. 그리고 그녀는 밝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정직한 분을 들어오게 해도 좋겠어 하고 백설공주는 생각했고 문을 열고 멋진 리본을 샀어요. 얘야, 넌 정말 예쁘구나. 이리 오렴. 내가 제대로 묶어줄게 하고 노파가 말했어요. 네, 백설공주는 걱정 없이 새 리본을 가지고 노파 앞에 섰지요. 그러나 노파는 공주의 허리에 리본을 아주 빠르고 단단하게 조여맸어요. 그 바람에 백설공주는 숨을 헐떡이며 죽은 것처럼 쓰러졌어요. 이제 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새왕비는 말하며 서둘러 떠났어요. 얼마지 않아 저녁 무렵 7남쟁이가 집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백설공주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난쟁이들은 무척이나 두려웠어요. 공주는 몸을 흔들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았어요. 난쟁이들은 공주를 들어 올렸고 공주의 허리에 심하게 묶여있는 리본을 보았을 때 그것을 풀어주었어요. 행상하는 난쟁이 노파들은 사악한 새 왕비였어요. 우리가 없을 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고 몸조심하세요. 자, 새 왕비가 궁궐에 도착하여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7난쟁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백설공주는 여전히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새 왕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가 뭔가를 생각해낼 거야 라고 그녀는 말했죠. 그것이 너의 몰락이 될 거야. 그리고 새 왕비는 마법으로 독이 든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파로 변장을 했죠. 7산을 넘어 7난쟁이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좋은 물건 팔아요. 백설공주는 밖을 내다보며 멈추지 마세요. 우리 아무도 집 안에 들여서는 안 돼요.
보기만 하는데 해가 되진 않아요 라고 노파는 말했어요. 노파는 독이 든 빗을 꺼내 높이 들었어요. 빗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공주는 또 노파의 속임수에 속아 문을 열었어요. 물건 가격에 딜을 하고 난 후에 노파가 말했지요. 이제 머리를 말끔히 빗어줄게요. 불쌍한 백설공주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보지 못했고 노파는 그렇게 순식간에 일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빛이 공주의 머리에 닿자마자 독이 스며들어 공주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아, 이미의 여신아, 이제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구나. 사악한 노파는 고함을 지르며 가버렸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곧 저녁이었고 7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백설공주가 죽은 듯 땅바닥에 누워있는 걸 보았어요. 곧바로 백설공주를 살펴보았고 독이 든 빗을 발견했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회복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공주에게 또다시 조심하라고 하였고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였어요. 새 왕비가 궁궐에 도착하여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이전과 같이 대답하였어요. 왕비님, 여기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7 난쟁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백설공주는 여전히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새 왕비가 이 말을 듣고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죽어야 해! 하고 그녀는 외쳤어요.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리고 그녀는 숨겨져 있는 버려진 방으로 들어가 독사과를 만들었어요. 겉보기에는 하얗고 빨갛게 아름다워 보여서 보는 사람은 누구나 먹고 싶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은 죽을 것이에요. 독사과가 준비되었을 때 여왕은 얼굴을 염색하고 시골 안악처럼 옷을 입었어요. 또다시 그녀는 7산을 넘어 7 난쟁이 집으로 갔어요. 시골 안악의 모습을 한 왕비가 노크했어요. 백설공주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말했어요. 나는 아무도 집에 들여서는 안 돼요. 7 난쟁이들이 못하게 했어요. 나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시골 안악이 말했어요. 봐, 내 사과를 하나 줄게. 아니요. 백설공주가 대답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돼요. 독이 들었을까봐 무섭니? 하고 물었죠. 네. 봐, 내가 사과를 반으로 자르고 있지? 너는 빨간 쪽을 먹고 내가 흰 쪽을 먹을게. 실은 그 사과는 빨간 쪽에만 독이 들어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빨간 쪽 사과를 원했고 시골 안악이 사과를 깨물어 먹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공주가 손을 뻗어 독이 든 반쪽을 집어들었고 그것을 깨물자마자 쓰러졌어요. 새 왕비는 공주를 흉측한 눈으로 쳐다보며 요란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흑단처럼 검구나. 이번에는 난쟁이들이 너를 깨울 수는 없을 거야. 하하하. 그리고 왕비가 궁궐에 도착하여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마침내 거울이 새 왕비에게 대답했어요. 왕비님, 당신이 이 왕국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러운 마음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난쟁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숨도 쉬지 않았고 그녀는 죽어 있었어요. 그들은 공주를 안아 올려서 독이 있는 것을 찾았고 끈을 풀고 머리를 빗어주고 물과 포도주를 식혀주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죽었고 죽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난쟁이들은 공주를 상여 위에 눕히고 둘러앉아 사흘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주를 매장하고자 했지만 공주는 정말 푸릇푸릇하고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전히 뺨이 붉고 아름다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네. 보시면 여기 지금 산에 나무에 지금 앙상한 가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 공주의 관이 있고 여기 또 여우가 또 지키고 있죠. 난쟁이들도 교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올빼미 아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울이 지금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큰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시꺼먼 애가 나타나면서 네, 예, 공주가 죽었다는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이파리도 하나 없는 나무가 나오면서 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죠. 풍경으로 나타내요. 그럼에도 공주가 있는 이 먼 곳에서 이게 밝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희망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난쟁이들은 어두운 땅 속에 공주를 묻을 수 없어서 사방이 보이는 유리관 속에 공주를 눕힌 뒤 황금 글씨로 이름을 적어 왕의 딸임을 알렸어요. 난쟁이들이 유리관을 산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며 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를 위해 첫 번째로는 올빼미, 두 번째로는 까마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와서 울었어요. 백설공주는 관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녀는 썩지 않고 잠든 것 같았는데 여전히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머리카락이 흑단처럼 검었어요. 네. 자, 왕의 아들이 숲을 발견하고 난쟁이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는 산 위에 유리관과 백설공주를 보았고 황금 글씨로 쓰여진 것을 읽었어요. 황금 글씨로 왜 써놨다 했어요? 예, 그 귀족이 왕족이기 때문에 황금 글씨로 해놨다 했죠. 네. 난쟁이들은 왕의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유리관과 세상의 모든 금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금을 주어도 유리관과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하는 말을 했죠. 그럼 유리관을 선물로 주세요. 나는 백설공주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한번 보고 이렇게 훅 빠질 수가 있을까요? 나는 공주를 기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왕의 아들이 말하였고 난쟁이들은 그의 말을 믿고 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주었어요. 자, 여기 왕자가 나타났을 때요. 여기 지금 온 사방이 푸르게 변하죠.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네. 그리고 왕자는 이 정도의 그 근육질과 이 정도의 야성미가 있어야지 뭐 여자 하나 정도는 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물의 그 해석이 정확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소년처럼 그려진 왕자로는 이게 백설공주를 위험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왕의 아들은 유리관을 신하들이 어깨에 매게 하고는 운반하게 하였어요. 신하들은 우연히 덤불에 걸려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공주의 목구멍에 걸려있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지 않아 공주는 눈을 떴고 관뚜껑을 들어 올렸으며 일어나 앉았고 공주는 다시 살아났어요. 자, 여기가 어디야? 하고 그녀가 소리쳤어요. 왕의 아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주에게 말해줬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한 번만 해? 한 번만 보고 이렇게 말하다니 굉장한 인연입니다. 자,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가게 되어서 기뻤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준비되었고 무엇보다도 백설공주의 사악한 계모가 축제에 초대되었어요. 새 왕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왕비의 이
장식을 보면 여기 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뱀을 좀 사악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재물의 상징이에요. 이 뱀이.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재물을 지금 많이 과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집착, 네, 그런 재산에 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과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요술 거울의 모습 보이시나요? 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 왕비님, 당신이 여기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그 악녀가 저주를 내뱉고 너무 비참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처음에 그녀는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린 여왕이 얼마나 예쁘다 하니 봐야 했어요. 어린 여왕을 꼭 봐야 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요. 계모는 도착하여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울에 장식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이제까지 어떤 거울의 모습보다도 아주 평온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거울들이. 계모는 도착하자마자 백설공주를 알아보았고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찬 채 그곳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쇠 슬리퍼는 이미 석탄 불 위에 올려져 있었고 집게에 집혀 계모 앞에 놓여졌어요. 계모는 빨갛게 달궈진 쇠 슬리퍼를 신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어요. 네, 이게 아주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매번 시도했던 왕비에 대한 벌이었죠. 네, 오늘 이야기는 이 백설공주가 이 3번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낱낱이 다 서술해 놓는 바람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타이먼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길지만 네,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